예, 주식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장중에 외국인도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하면서 간만에 수급을 숨통 틔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1,600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27포인트로 강보합권에 있고요. 일본 증시가 미국 증시 훈풍에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2년 7개월 내 최고치로 마감했다는 소식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 증시는 약합니다. 긴축 우려에 대한 부담감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의 증시는 미국 증시 영향받아서 홍콩, 인도 모두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회복한 이후에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강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나흘 만에 장중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상승한 210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가볍게 2090포인트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5일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10시 구간 이후로 210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후 2100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시각 0.9%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기관이 1,60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보다 더 많은 물량 기관이 매도하면서 1,900억 원 매도 우위로 보여지고 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늘려가면서 이 시각 182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0.3포인트 상승한 527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530포인트 지지하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527포인트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20일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5일선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08%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22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29억 원 소폭 사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의 매도가 커지면서 20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면서 1,11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65전 하락한 1,117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 상승과 유로화 강세를 반영하면서 1,119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국내 증시가 1% 이상 강세를 보이자 1,116원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1,110원대 중반에 대기 중인 결제 수요와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 지수로 봤을 때 건설주가 단연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 중에서도 GS건설이 5%,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어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다 해외 수주가 증가할 것이란 증권사 호평으로 급등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대건설은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강보합, 대림산업이 3%, 이 시각 현대산업만 파란불 들어오면서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재였던 저축은의 인수 우려가 희석되면서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대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한다는 소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 신한주주도 2%, 기업은행도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강보합 나머지 종목들 1% 이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춤하던 자동차 관련주 역시 오늘장 지수 상승에 발맞춰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서민방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관련주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1%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부품주인 현대모비스와 만도가 강보합 내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라공조와 한일이화도 1% 이상 오르면서 자동차 관련주 견자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도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LG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2.8%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강세입니다. 4% 급등하고 있는데요. LED 공장 가동률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이노텍 모두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종목을 대여 포함하고 있는 정유주와 석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KP케미컬과 호남석유, S오일, 금호석유가 모두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KB케미칼 나흘째 강세 이어가면서 이 시각 5%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허남소비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오일도 7거래 연속 오르면서 이 시각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어제 이미 신고가 섰던 금호소비도 오늘장 추가 상승하면서 0.7% 강보 확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어제 21선을 겨우 지켜줬던 코스피가 오늘은 5일선도 회복을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00선이 회복됐는데요. 오늘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부 시간 도와주실 분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금융주 중에 한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융주에 대한 시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금융이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15,4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300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여타 금융지주회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와 비교했을 때 우리금융은 비교적 단순 PR로만 비교해봤을 때 좀 저평가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영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슈고요. 예. 우리금융은 어떤 호재, 악재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업 펀더멘탈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종목입니다. 사실 네. 최근에는 그런 뭐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설에 따라갖고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영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역시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 금융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도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조금은 크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면은 충분히 지금 뭐 거의 매수 가격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충분히 반등 이후에 수익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목표가는 너무나 크게 좀 잡는다면은 단기 변동성이 큰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17,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이쯤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터신 다음에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지만 최근에 영업정지를 당했던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KB금융을 제외한 3대 지주회사가 뛰어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금융이 여전히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도 2%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이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15,9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문의를 하셨고 손절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지수가 가면서는 증권주에도 다시 한번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탑 클래스 그런 증권주는 아니고요. 하지만은 상위권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요즘에 그 자산관리 영역에서 현대증권이 계속적으로 마케팅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력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대우증권만큼만은 아니지만은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 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승 흐름 이후에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러한 조정은 뭐 단순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반등 이후에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한 14,000원 부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쯤에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충분히 펀더멘탈 측면에서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매도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코스피가 지금 이제 2,100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주에 대한 테마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갖고 이 종목 또한 수익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셔갖고 수익을 확정 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해줍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럼 네. 비관적인 그 시각이 있는 경우가 역시 계속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과열 국면이 진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과열 국면에 접어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심하게 아직 접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관론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좀 그 현금 비중은 줄이시되 계속적으로 주식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때문에 증권주도 다시 한번 탄력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KT 자회사죠. KTS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KTS를 12월 24일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3,845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426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 이쯤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KTS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우선 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그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갖고 가셔도 무난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KTS 같은 경우에 좀 그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 그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의료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실 요즘 계속 의료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KTS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각종 대학 병원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내의 대형 그 병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비쿼터스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붐이 인다면은 당연히 KTS의 주가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의료산업, 미래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산업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삶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이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속적으로 의료산업은 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적으로 갖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114 서비스가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의료 산업 분야까지 접목이 된다면 그야말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의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미래 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 KTS 봐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대로 그대로 가시고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거나 주가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조금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TS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 HCN 보겠습니다. 4522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현대 HCN을 매수가는 41,000원 60%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 종목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 역시 상장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추세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미디어 관련된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디어 관련된 사업들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육성을 할 수 있고 미래 산업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갖고 주가가 하루 아침에 주도주에서 또 세태 산업으로 종목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미디어 업종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갖고 정부가 더욱더 과시화된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면은 큰 폭의 성장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역시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기 전까지는 매매를 조금은 자제해 주시고 관망하시면서 쭉 들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가가 4,100원이었고 비중이 60% 정도 되셨거든요. 비중 축소는 어떻게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지금 현실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 이후에는
50% 이내로 조금 축소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손실을 확정을 좀 크게 짓는다면은 손실이 크게 나시기 때문에 우선은 좀 들고 가시고 아무리 지금 뭐 신규 상장 주시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 서원 봐드릴 텐데요. 구리 알루미늄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에는 4% 오르고요. 서원은 오늘 장에서 한 2% 정도 그래도 급등세죠. 이 정도면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서원을 3,77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익을 좀 보고 계시긴 한데 최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그렇게 안심할 정도의 수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 서원 같은 경우 역시 구리 관련주인데 사실 구리라는 그 금속은 상당히 그런 그 산업에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금속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나 내년에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2011년도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업황으로 본다면은 화학주와 자동차 업종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 이 비철금속 관련된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신흥국들에서 계속적으로 소비력이 확장이 되면서 물품 구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은 이러한 금속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에겐 상당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가격 또한 금속 자체의 가격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원이라든가 대창 같은 이런 구리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수익 구간이지만 조금 더 들고 가셔갖고 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원 목표가 4,000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향후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 더 보죠. 코롱 인더스트리 예,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75,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부탁드립니다. 9323님께서 문의를 하신 건데요. 손실폭이 꽤 크시거든요.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그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이 역시 그 화학업종에서도 가장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적 또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그 종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된 그런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이런 신흥국들의 자동차 소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은 이 코오롱 인더의 그런 실적도 개선이 될 확률이 높을 만큼 지금의 조정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 기간 조정이 끝난다면 다시 한번 재차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여겨보시고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쭉 들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2부 종목 상담 시간을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반등합니다. 19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210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꾸준히 1,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밖에 은행, 운송, 장비, 또 금융업종의 흐름도 좋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22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와 신한, 하나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일인 오늘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대 금융지주 중 KB금융지주는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의향서 마감 이후 실사 대상자를 선정해 3주간 실사 기회를 준 뒤 다음 달 중순 본입차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 부채 이전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한하기 위해 통신비 일괄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아울러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 변경 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기관의 총 인건비가 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장들이 해외 출장 시 항공 좌석 등급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1등급만 타는 사례가 있어 올해부터는 비즈니스석 이하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최고 경영자 등 이사회 멤버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새로 만들고 있는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 이사 연령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의 이사회는 회장과 사장, 행장, 감사 등 상임이사 4명과 사회이사 9명 등 13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김승희 회장은 68세입니다. BOA 등 미국과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서 이사회 멤버의 연령을 각각 72세와 7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 중 한 곳인 하나가 이사 연령 제한에 나서면 다른 금융지주사에도 파급이 예상됩니다. 구제역 사태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하는 관세를 당분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무관세 적용 물량은 삼겹살 10,000톤 등 총 6만 톤으로 이달 중 시행돼 오는 6월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냉동고등어와 커피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6월까지 관세를 낮출 방침입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타가실 2분 선정해봤습니다. 현대차 문의하셨었죠?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셨는데요. 8170님께 책 드리겠고요. 또 현대 HCN 상담 문자 주셨던 452님께 452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오늘도 역시 센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에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plus.centtv.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